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드디어 앞으로 개봉될 캡틴 마블에서 이전의 사건들이 어느정도 정리됨과 동시에 엔드게임의 전개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느정도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캡틴 마블이 왜 이제서야 나타났는지,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언급한 최종 단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타우리와 울트론 사건을 통해서 지구의 위기가 여러 번 찾아온 가운데 왜 캡틴 마블이 등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판권이 돌아오지 않아서가 가장 큰 이유겠죠? 딴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캡틴 마블이 닉 퓨리의 호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캡틴 마블은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크리와 스크럴 종족의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매듭짓기 위해 혹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사건에 참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세계관에서는 지구뿐만 아니라 수많은 행성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위협적인 존재들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론 치타우리와 울트론이 지구를 침략한 것도 상당히 큰 사건으로 볼 수 있겠지만, 닥터 스트레인지가 물리친 도르마무, 헬라와 소르트가 참전한 라그나로크, 에고의 행성에서 벌어진 셀레스티얼 전투 등에 비하면 상당히 소규모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캡틴 마블이 참전할 정도로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배고플 때마다 배달의 민족 시켜 먹듯이 그녀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중국집 배달원이 아니니까요. 캡틴 마블 프렐류드 작가 필그림은 닉 퓨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정도로 신중한 사람이며 최후의 보루를 위해 캡틴 마블을 아껴두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언급한 최종 단계가 과연 캡틴 마블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피니티 워 타이탄 전투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스톤을 넘겨주게 되면 핑거 스냅으로 우주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미 스트레인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본인들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최대한 자신의 전략이 눈에 띄지 않게 스톤을 넘겨준 다음 타노스로 하여금 핑거 스냅을 일으키도록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닥터 스트레인지는 핑거 스냅이 일어나게 되면 닉 퓨리가 캡틴 마블을 호출하는 것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타임스톤을 넘겨주게 되면 타노스는 다음 목적지인 와칸다로 이동할 것이며, 와칸다에서 비전의 스톤을 빼앗은 다음 핑거 스냅이라는 엄청난 필살기를 시연하게 되는데요. 지난번 치타우리 사건 때보다 수십 배는 강력한 에너지라는 마리아의 대사로 인해 닉 퓨리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어떤 사태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바로 지금이 캡틴 마블을 소환해야 될 때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살을 주고 뼈를 끊겠다는 전법인데요. 실제 체스에서도 엔드게임 전략은 킹을 사용하는 전략으로서 체스의 킹에 해당하는 히어로가 캡틴 마블이 될 것인지 기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캡틴 마블이 히든카드가 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인물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캡틴 마블은 과연 마블 세계관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캡틴 마블은 90년대 시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당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테서렉트입니다. 이 테서렉트와 캡틴 마블 그리고 닉 퓨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어벤져스 1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벤져스 1 당시 닉 퓨리는 테서렉트를 이용해 페가수스 프로젝트라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닉 퓨리는 멕시코에 나타난 디스트로이어를 보고 외계 종족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미 캡틴 마블이 등장한 90년대부터 스크럴 종족을 만난 사례가 밝혀졌으며, 외계 종족의 침략에 대한 대비는 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캡틴 아메리카가 불시착하고 하워드 스타크가 바다에 떨어진 테서렉트를 입수한 시점이었는데요. 어벤져스 1 당시 테서렉트를 연구하던 곳은 모하비 사막이었습니다. 캡틴 마블 트레일러에서 퀸젯을 타고 날아가는 장면에서 퀸젯의 날개에 페가수스의 로고가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캡틴 마블의 슈트는
코스믹 에너지를 조작할 수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지금까지 MCU 세계관에서 우주적 힘을 담은 아이템은 인피니티 스톤이었으며 지금까지 상황으로 추려봤을 때 캡틴 마블과 테서렉트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조심스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완다가 마인드 스톤을 파괴했던 것처럼 인피니티 스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지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페가수스 프로젝트가 어떤 연구이냐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마블의 영화에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정말 쉴드 복장을 입은 토니 역시 이 모든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기대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당시 쉴드를 설립했던 하워드 스타크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개봉될 캡틴 마블과 엔드게임에서 어떤 전개와 결말을 맺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